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전에는 동네 구성원들 대부분이 농부의 삶을 살펴보았죠. 농부는 장인과 농기구를 거래한다고 했죠. 그러면 장인의 삶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장인은 처음부터 장인은 아니었다. 1년에 50kg의 쌀을 소비하지만 40kg의 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산 근처에 사는 가난한 농부였다. 원래 농부였다는 거예요. 분업이 되는 원리가 간직되어 있겠죠. 글 속에. 겨울이 되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해 집에 난로를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산에서 제법 단단한 돌들이 있음을 알고 돌들을 가져와 옆과 이를 막아 난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난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대충 난로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쌓아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산에서 구해온 땔감에 불을 지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는데 불이 꺼진 뒤 보니 흐물흐물한 액체가 고여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금속은 그리고 온도를 올리다 보면 어떤 지점에 가서 액체로 변하죠. 대체로 물체가 그렇죠.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흐물흐물한 액체가 고여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철광석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농부는 그러한 사실을 안 농부는 액체 상태일 때 농기구를 제작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농기구를 만들었다. 실상 당시 농부들은 돌을 깎아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돌을 깨거나 깎아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돌을 깨거나 깎아 농기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렇죠. 뭐 돌을 깨거나 깎을 때는 뭐 또 돌을 사용하겠죠. 비슷비슷한 돌들이니까 잘 깨지거나 깎이지는 않겠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액체 상태일 때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면 돌을 깎아 농기구를 만드는 일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농부는 알게 되었고 철로 만든 농기구는 돌로 만든 농기구보다 훨씬 튼튼하고 날카로워 농사일을 훨씬 수월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죠. 액체일 때는 뭐 제조하기가 쉽죠. 뭐 주저하는 틀 같은 걸 만들면 그냥 찍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센 물을 부어서. 실제로 철로 된 농기구로 농사를 지어보니 1년에 60kg의 쌀을 생산하게 되었다. 40kg의 쌀을 생산했는데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해보니까 60kg의 쌀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농부가 살던 동네에는 대부분 농부들이 가난했는데 풍족한 삶을 살게 된 농부를 보고서 깜짝 놀라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관찰하게 되었다. 생산량이 많더라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으면 앞에서 살펴보았죠. 곧 가난뱅이 농부들은 철로 된 농기구가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는 농부에게 20명의 가난뱅이 농부들이 몰려가 철로 된 농기구를 구해달라고 요구했다. 40kg에서 60kg면 50%가 증가했잖아요. 50%를 증가시키는 기구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누구나. 특히 가난한 처지에서 어떤 이가 성공하는 걸 보면 유심히 살펴보겠죠. 그래요. 철로 농기구를 만드는 일도 시간을 제법 필요로 하고 농사 짓는 일도 힘들기에
농부는 바쁘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농기구를 달라고 하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일해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난뱅이 농부들이 농기구를 구해주면 4kg의 쌀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죠. 40kg의 쌀밖에 생산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4kg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40kg, 60kg이 되니까 40kg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많아서 부족하면 50%가 증가하면 여유로워지죠. 4kg의 쌀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실상 철광석은 산에 널려 있고 가공하는 비법을 아는 농부는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 농기구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요. 연구를 했던 거예요. 또한 쌀을 제공받으면 농사 일을 덜 해도 되고 농부에게 농사일보다 더 쉬운 일이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었다. 20명 각각에게 4kg의 쌀을 받고 20개 농기구를 제공하면 80kg의 쌀을 얻게 되니 이전에 직접 농사 지을 때보다 더 많은 쌀을 얻게 되어 아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60kg 밖에 안 되는데 20명에게 4kg의 쌀을 제공받으면 그래요. 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침내 농부는 장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철로 된 농기구를 얻은 20명의 가난한 농부들의 쌀 생산량 역시 40kg에서 60kg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50% 증가했죠. 그 결과 동네 전체에 철로 된 농기구가 유행하게 되며 더 이상 돌로 직접 농기구를 만드는 행태는 사라지게 된다. 그 동네에는 농부 50명이 있었는데 철로 된 농기구로 생산하기 전 농부들이 토지 면적에 따른 수확량은 더한 것 같다. 쌀 생산량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넣는 거죠.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 보통 1아르라고 하죠. 100아르를 보통 1헥타르라고 하죠. 100제곱미터당 400kg 평균적으로 쌀을 생산한다. 이거 적어놓은 거죠. 50제곱미터는 그러면 절반이니까 200kg. 10제곱미터면 40kg이 되는 거죠. 합이 다 이제 토지 면적하고 이제 농부 숫자를 고려해서 따져보면 2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사사생량도 전체를 계산해 보면 8800kg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었겠죠. 장인으로 변신한 농부를 제외한 49명의 농부가 장인에게 몰려가 철로 된 농기구와 4kg의 쌀과 교환하기를 요구하고 장인은 흔쾌히 승낙하는데 그래도 장인을 빼면 이제 49명이 되는 거죠. 장인은 이제 빠지는 거죠. 전문 장인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장인은 196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49 곱하기 4하면 196이죠.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53kg의 쌀이 필요하니 장인은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돼요. 눈여겨보았던 동네 처녀에게 청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다. 그렇게 되죠. 쌀 50kg, 또 소고가 교환할 3kg, 53kg이 필요하죠. 196kg 쌀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래요. 결혼에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한편 농기구는 생산량을 5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생산량은 장인을 제외하더라도 단호가시도 변한다. 장인은 10제곱미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명 빼야 되겠죠. 19명. 농경지가 줄었죠. 2190제곱미터로. 그래요. 13,140kg이 되죠. 다 더하면, 계산해서 더하면. 장인의 토지가 농지에서 빠져 전체 농경지는 감소하고 농부 역시 한 명 감소하였으나 쌀 생산량은 8,800kg에서 13,140kg, 즉 49.32%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지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래요. 곡물의 양이 감소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을 따져 뽑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체 인구가 그대로인데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경지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겠죠. 생산량은 증가해도. 농부 1인당 평균 쌀 생산량 이전에는 176kg에서 평균 176kg에서 평균이죠. 268kg으로 그래요. 증가하는데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다 알죠. 전체에서 수를 나누면 되죠. 농기구가 교환하는 4kg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사용 가능한 쌀은 264kg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kg 빼도 이제 264kg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직접 소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쌀을 풍요를 위해 교환을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농부의 평균 가족 수가 4인으로 가정하면 그래요. 보통 가족 단위로 사니까 그러면 농부 가족까지 농민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민의 1인당 쌀 생산량은 66kg이 되고 쌀 생산량은 268kg에 나눠야 되죠. 264kg은 나눴는데 쌀 소비 가능량이 되죠. 그래요. 3kg 쌀을 소규와 교환하고 10kg 쌀을 직접 소비하니 어떻게 되나요? 53kg를 빼야 되죠. 13kg의 쌀을 일반적으로 비축하거나 필요한 다른 대상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다른 것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요. 생산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생산물의 소비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농민이 쌀 생산 자본을 구성하죠. 전체로 보는 거죠. 전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죠. 참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농민은 어떻게 쌀 생산 자본을 구성하나요? 우선 농경지를 동원하죠. 필요한 수단인 동원되는 필요한 수단이 자본이라 했죠. 농기구 동원되죠. 그래요. 무척 토대를 마련했고 거기에다가 농사 활동을 합치죠. 농사를 짓죠. 그러면서 13,140kg 쌀이 생산됐어요. 농민까지 합치면 196명인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농민들 196명인데 50kg씩 소비한다 했죠. 그럼 9,800kg이 되죠. 50 곱하기 196 해보면 알겠죠. 13,140kg에서 9,800kg은 직접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만 교환이 가능한 것이죠. 교환되거나 비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아무리 쌀 생산량이 많아져도 모조리 다 소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쌀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형성 조건은 뭔가요? 사회 전체 생산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그래요. 시장이 발전하게 되겠죠.
시장이 발전이라는 건 뭔가요?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된 상품량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시장 발전이 필수 조건이죠. 생산성 증가하는 사회 전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196명이 이제 장인에게 제공 196kg 쌀을 하죠. 농부는 49명이니까 4 곱하기 49 하면 196이죠. 그리고 49개의 농기구를 제공받죠. 장인은 196kg의 쌀을 농기구로 제공하고 받는 거예요. 장인은 어떻게 광공업 자본을 구성하나요? 작업수단. 우선 자기 토지를 이제 제작하는 장소로 이용하겠죠. 그리고 광공업 활동을 하는 거죠. 공업은 가공하는 거고 광업은 채취하는 거죠. 철광석을 캐니까 자기는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광공업 자본을 구성하고 49개의 농기를 얻어서 이렇게 농민과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면 생산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과 목축업자가 거래하죠. 588kg 쌀을 목축업자에게 제공하고 580kg의 소고기를 얻죠. 목축업자는 또 자본을 구성하죠. 작업수단과 목축업 활동을 결합해서 소생산 자본을 만드는 거죠. 쌀생산 자본이나 소생산 자본은 농업 자본에 속하는 거죠. 예전에 설명했죠. 분류표를 만들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자와 장인도 거래하죠. 장인이 12kg의 쌀을 공급하고 12kg의 소고기와 12kg의 쌀을 교환하겠죠. 왜? 이제 전제가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장인도 가족이 그러면 4명이어야 되겠죠. 3, 4, 12, 12kg의 소고기와 12kg의 쌀을 교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축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만큼 소고기를 만들면 되나요? 목축업자도 이제 4명이라고 가정하면 12kg을 소비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더한 것만큼 소고기를 더하면 되겠죠. 612kg이 되는 거죠. 588 더하기 12 더하기 612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죠. 농민이 이제 1인당 13kg을 가지고 있고 여유분이 있는 거죠. 쌀 소비하고 남은 거. 장인도 196kg을 얻었으니까 그래요.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뭐 한 명, 두 명, 세 명, 4명 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작으면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목축업자는 가정에 따르면 아직까지 장인은 4명을 구성했을 때 안 되는 거죠. 목축업자는 어떤가요? 588kg의 쌀을 얻었으니까 4명이라 치면 388kg의 쌀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요. 교환에 이용할 수 있겠죠. 388kg을. 그래요.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농부와 소고기를 거래하는 목축업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고기를 거래한다 했으니까 농부들이 목축업자의 삶도 살펴봐야 되겠죠. 목축업자 역시 처음부터 목축업자는 아니었고 원래는 농부였다. 부모를 일찍 의견하였으나 제법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우선 1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80kg의 쌀만 있어도 개인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50제곱미터의 땅에 씨를 뿌리고 알아서 자라겠다. 특별히 뭐 농사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법 넓은 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농토가 넓다 보니 80kg의 쌀을 얻는 데 시장이 없었다. 혼자서 필요로 하는 쌀의 양은 53kg죠. 50kg죠. 일단 기본적으로 쌀 소비량은. 다음 보겠습니다. 자연히 시간이 남아 돌게 되다 보니 취미생활이 생기게 되었다. 들에는 야생소들이 제법 많았는데 사냥해서 살점을 분해해 구워 먹어보았다. 제법 맛이 있길래 사냥에 취미를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송아지들을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 죽여서 먹으려다가 제법 귀엽게 생기고 혼자 살다 보니 심심하기도 해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데려다가 키웠다. 50제곱미터 땅은 놀고 있었죠. 키워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라면서 소들이 교미를 하며 새끼도 낳고 수도 불어나더라.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토지에 수용할 수 있는 소의 수는 일정하기에 사냥 횟수를 줄이고 키운 소를 잡아 죽여서 먹었다. 울타리를 지어야 되겠죠. 울타리를 그래요. 실상 사냥을 통해서 소고기를 얻는 것보다 키운 소를 통해 소고기를 얻는 일이 훨씬 쉽다. 수가 너무 많아지면 토지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지니까 죽여야 되겠죠. 죽여서 먹으면 되죠.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쩌다 보니 늑대 새끼들 잡게 되었는데 늑대 새끼도 키워보았다. 이제 한번 키워보니까 이것저것 한번 키워보겠죠. 키우다 보니 늑대 새끼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개가 되는데 개는 제법 지능이 있고 주인을 좋아하고 충성스럽더라. 개는 개의 특징이죠. 개는 주인을 좋아하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개에게 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더니 알아서 잘 관리하였다. 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 한 명이 찾아와 자기도 소고기를 좋아한다며 3kg의 쌀과 소고기를 교환하자고 하였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여유분이 쌀이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교환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kg에 해당하는 소고기와 3kg의 쌀과 교환하였다. 가끔씩 소고기와 교환하러 오는 농부들이 있었는데 소를 잡아 죽이면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는 잘 상하죠. 그래요. 교환하러 온 이가 있으면 넉넉하게 소고기를 주며 쌀과 교환하였다. 어차피 혼자서 다 먹지 못하고 개먹이로 막 써도 소고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남는 소고기는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릴 바에는 이웃에게 베풀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고기를 교환하러 오는 농부들이 많아졌다. 철로 된 농기구를 장인이 제공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죠. 같은 동네 사니까 알겠죠. 철로 된 농기구가 쌀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목축업자도 4kg의 쌀을 철로 된 농기구와 교환하여 하나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목축업에 전념하지 않고 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목축업자 역시 한번 사봤겠죠. 물론 철로 된 칼과 같은 도살 도구도 지니고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지냈냐 알아봐야 되겠죠. 실상 반목축업자였던 농부는 아직까지는 농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쌀을 어느 정도 키우니까. 키우던 소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마음에 걸렸다. 비록 살상에 거리낌이 없고 식용으로 키우긴 하였으나 키우던 소가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던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로 된 도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단단하고 날카로우니까. 판단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4kg의 쌀을 주고 도살 도구를 자기네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농기구를 4kg에 교환했으니까. 하지만 장인은 바쁘다. 왜 당신 하나를 위해 고생해서 도살 도구를 만들어주지?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요. 권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인간하고는 소고기를 쌀과 교환하지 말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참기로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크게 인심을 써 추가로 소고기 110kg을 굳이 10kg을 주지라고 말했다. 참고서 그냥 화가 나지만 소고기 10kg 추가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장인은 도살 도구를 만들어 주었다. 하여간 철로 된 농기구가 개발된 이후로 1년에 장인을 포함하여 196명 정도 먹는 소고기를 교환하자며 농민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물론 장인 역시 매년 4kg의 쌀과 소고기를 교환해 갔다. 매년 3kg을 써왔다. 장인은 따로죠. 물론 장인 가족 역시 12kg의 쌀과 소고기를 교환해 갔다. 하지만 장인과의 거래는 항상 손해였다. 도살 도구를 얻기 위해서 4kg의 쌀과 10kg의 소고기를 장인에게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장인이 등장하면 저 장인과는 거래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목축업자는 손해보고 온다 생각하는 거죠. 한 4kg 정도만 주면 되는데 10kg 소고기를 또 별도로 주어야 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는 50명이지만 196명 정도의 소고기를 교환하러 오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농부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보통 가족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몰려와 소고기를 넉넉하게 나눠줄 수 없게 되었고 버리는 소고기 역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쌀 농사를 짓던 농경지를 소 키우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하였고 목축업자로 거듭났다. 1년에 600kg의 쌀을 얻는데 소 키우면서 농사 지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200명 곱하기 3kg 하면 600kg이죠. 엄청난 쌀을 얻는 거죠. 예전부터 목축업자는 재산이 많아 동네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재산을 크게 물려받았다 했죠. 소고기가 인기 상품이 되면서부터는 그 누구도 목축업자의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 동네에서 부자라고 해보아야 가진 게 쌀밖에 없었는데 목축업자는 쌀이 비축량도 선두를 다투었고 소고기도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 동네에서 소고기도 보유하고 있으면 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소고기가 될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 동네에서 그 누구도 다툴 수 없는 최고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면 알죠. 가정이 이런데 그래요. 최고로 많이 생산한 이가 600kg이죠. 100제곱미터를 지니고 있고 소를 팔아서 600kg를 먹고 있죠. 그래요. 농사 안 지어도 소도 많이 지니고 있죠. 그래요. 예전부터 목축업자는 세산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근육 다툴 수 없는 최고가 뻗었기 때문이다. 또한 목축업자가 거리에 나서면 호위부대 같은 개들이 뒤따르니 이는 다른 이들의 행보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다. 하여간 이전에는 여성과 결혼하면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었다. 게을러서 그냥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일 안 했다 했죠.
하지만 이제 600kg의 쌀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소고기도 넘치니 그래요. 소도 넘치니 그래요.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져 눈여겨보고 있던 아가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농사도 안 짓고 600kg 쌀을 얻으니까.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고 목축업에 종사함으로써 농경지 면적당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면적당 100제곱미터 빼야 되죠. 2090이 되는 거죠. 줄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13,140에서 12,540으로 줄었죠. 토지가 빠지면서 준 거죠. 목축업자가 쌀 생산성을 강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빠지니까 빠진 만큼 주는 거죠. 생산물 흐름을 살펴보면 다른 것 같다. 전체 생산량은 줄고 또 150에 50을 곱하면 9,600kg이 되는 거죠. 개개인의 소비량이 감소한 건 아니죠. 전체 2,163kg 보유 나누면 11.27kg 보유. 아까보다 작아졌죠. 목축업자가 빠짐으로써. 그래요. 남는 게 있으니까 뭐 교환은 하는 데 이상이 없겠죠. 바뀐 것만 보면 되겠죠. 대체로 뭐 다 숫자가 줄었으니까 다 숫자 바뀌겠죠. 다 바뀌었는데 뭐 바뀌었으니까 굳이 뭐 새로 보면 되지 뭐 이거 따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새로 나온 내용을 적은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192kg 쌀을 상인에게 제공하고 48개의 농기를 얻게 되죠. 목축업자가 빠졌으니까 농부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또 농부 빠졌으니까 이제 소고기 수요량도 좀 줄겠죠. 585kg, 또 585kg 쌀과 교환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12,540kg 쌀에서 9,600kg 빼면 2,163kg 남게 되고 1인당 11kg이 남게 되니까 여전히 교환할 여지가 있는 거죠.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죠. 근데 이제 목축업자가 도살 도구를 장인에게 부탁해서 만든다고 했죠. 교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붙는 거죠. 도살 도구 4kg의 쌀과 10kg의 소고기를 제공한다 했죠. 그러면 좀 약간 좀 바꿔야 되죠. 12kg의 쌀을 소비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2kg의 쌀만 2kg의 소고기만 필요하잖아요.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인이 얻는 쌀은 어떻게 되나요? 192kg 쌀과 196kg 쌀, 10kg의 소고기를 별도로 얻으니까 또 계산해보면 또 더 괜찮아진 거죠. 10kg의 쌀을 소고기를 얻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